문제 있다. 이거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풀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내가 나가서 좀 짚어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오늘 또 급히 모셨습니다. 황희두 이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입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상황 잠깐 정리하고 우리 이사님 준비한 내용 저희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룡기 대회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배지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 제1고등학교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5.18을 조롱을 한 건데요. 5.18 당시, 그러니까 80년 당시에 광주 제1고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레전드 야구 선수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지금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 이게 자꾸 별일 아닌 것처럼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뭐 별거 아니잖아.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거 봐야 돼. 이거 너 광주 출신이잖아. 너 맞아요. 이런 거에 좀 신경 좀 써, 임마.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당시 제1고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나는 이제 야구를 잘 모르니까 캐트 타이거즈에서 굉장히 맹활약했던 선수들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네, 이분들인데 방수원 선수 그리고 차동철 선수 이분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덮어놓고 이걸 뭐 수십 분을 왔을 거 아닙니까? 두드려 보면서 친구 동생 찾는다 했으니까 그 실체들을 봤더니 그냥 넘기면 못 봐요. 대검 차 코로나 죽인 걸 봤는데 요 대검은 내 가슴 툭 들어오는데 어쨌고 나 그때 순간 기절한 거야. 너 죽여도 죄가 아니야 가들은. 청룡기 대회를 나가려고 이 관사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밤에 경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손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운동회 나가봤더니 이 운동장이가 전부 일렬로 다 텐트가 군인들과 네, 군인들이 다 이 점령을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이런 이야기도 이런 정말 마음 아픈 것을 서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지금 가해자들에 대해서 자꾸 봐줘야 한다. 과하다만 얘기하고 있어. 그 가해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 계속. 피해자의 이 정말 아까 얘기하잖아. 서울 사람들은 몰라. 본인은 봤거든. 죽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거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뭐 야유 좀 한 것 같고 너무 징계가 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영상에서는 빠졌지만 그 선동열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숙소까지 계엄군이 들어왔대요. 아휴. 그래서 욕을 한 학생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선동열 부친께서 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겨우 이른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다. 선동열 선수의 부친이 아니었으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선수가 자기도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에 가면은 저도 그 시대를 겪진 못했지만 옛 전남 도청 자리를 복원을 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굉장히 상세히 전시해놔서 거기 가보기만 하셔도 그때 역사, 자료, 음성 다 남아 있습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고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국민의힘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1차 유족이에요. 제가 5.18 둥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5.18 때. 저희 엄마가 친정집 가가지고 이제 저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저희 외삼촌이 저희 외갓집 그 가게에서 군인한테 대검으로 찔러 죽었어요. 아휴. 그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임신했을 때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사촌 형 누나들은 지금 그때 아버지 잃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분들이 뭐 어르신도 아니에요. 뭐 70년대 초반, 뭐 60년대 후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차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조롱하고 한다는 게 반복되잖아요. 사람만 바뀔 뿐이지 반복되고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배제고 사건도 그래요. 배제고 학생들이 뭐 징계를 얼마를 받았네만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왜 광주일고 학생들이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안 하냐고. 안 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게 해결되고 나서 하는 거지. 우리 어렸을 때도
친구 간에 싸우면은 그 가해자 학생 부모가 피해자 학생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잘못했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 그런 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지.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자식 표현의 자유만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하니까 더 좀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야유 좀 한 것 같고 너무 과잉 징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그런 와중에 자꾸만 저를 또 이용을 해요. 이래서 제가 이 사과가 능사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제가 안 한 말을 갖고 만들어내 가지고 자꾸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게 확장이 되고 있냐? 이 사과가 그래서 능사가 아니야. 우재준 국회의원이야. 최고위원. 심지어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네. 그거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막말이라고 했는데 막상 2030 청년들을 무슨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최욱 씨라든지 저 이 사람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극우들, 대한민국 극우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지. 언제 2030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5.18 아니, 어떻게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거짓말로 물타기를 해? 심지어 그 5.18 민주항쟁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제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얘기라서 내가 또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평론도 솔직히 쇼츠 평론 많거든요. 쇼츠만 보고 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유통되면 어느 순간 저게 사실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언론이 붙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최욱이 그랬대. 이것만 남는 거예요. 막 댓글 와가지고 도배하고 있죠. 맞아요.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쇼츠 보고 평론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의 저 발언 자체는 사실관계도 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최욱 앵커한테 관대했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뭘 멉니다. 관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나를 네. 비판했는데 그러네 관대. 완전히 모든 언론이 다 다뤘는데 뭘 관대해 나한테? 거의 무차별 관대한 적이 폭격 없어, 수준이었어요. 나한테. 근데 내가 뭐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그거 뭐 언론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거를 그냥 영상으로 또 올려놨어 또. 거의 대부분이 얘기 저 우재준 최고 틀어요. 다 틀면서 막 공격해요. 저도 오늘 아침만 해도 한 두 군데서 봤어요. 뭐 기사도 여러 너 군데 가만히 나왔습니다. 있냐 너는? 나도 시청자인데 어떻게 말을 해? 집에서 막 나도 내 거 휴대폰 안 내고 들어가서 얘기해? 현장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웃기는구나. 말랑 그 요런 애들은 또 그러면 이 최욱이가 또 이런 얘기 했나 보다 해. 그러면 어디도 방송 가잖아? 그럼 진행자가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얘는 그거는 좀 사실 과한 발언이죠. 에라이 새끼야! 제가 우재준한테 당해놓고 나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정말 난 바로 싸우지. 진짜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는 내일이나 요 정도로 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돼. 그러면은 이거의 결국은 또 완벽히 잘못한 일이 이거는 또 공방으로 갑니다. 맞아요. 논란으로. 맞아. 시선이 하긴- 흘러가. 항상 흐름이 이 전략 예. 이제는 좀 종식시켜야죠. 보면 근데 뭐 민주당 현역 정치인도 영상 안 보고 글 쓰고 그러던데요. 맞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료들을 준비해 온 게 이게 지금 민주당 내의 인식이 어떠한가? 우리 또 부대변인님도 계신데 한번 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제 좋아요. 7년간 내부 설득하려다가 맞아요.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 근데 그래서 황희도 선생님까지 예. 포기하시면 우리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부 설득 포기했다. 밖에 공론화가 우선이다. 공론화에서 지금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전 민주당 비판 어지간하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영주의자라고 또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씩 자료를 보여드리면 네, 일단 좋아. 1번부터 갈게요. 1번 천천히 해. 천천히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괜찮죠? 천천히 예. 해. 일단 보시다시피 앞에 쭉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 지금 실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 봐라. 씨. 왼쪽 사진은 배제고 맘카페인데요. 맘카페 난리가 났죠. 키워드들 보시면은 너무 심하다. 뭐 스타벅스 가면 안 되냐. 정치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른들이 죽자고 물고 뜯고 이런 워딩들 들어가고요. 오른쪽은 심지어 그 이상으로 아예 대놓고 좌표를 찍어서 그 광주일고 인스타 댓글에 테러를 합니다. 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한테 이런 좌표 찍기를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와. 연예인 김규리 씨, 이승환 형님 맞아요. 이런 분들은 팬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지가 않아요. 아이유 씨도 쉽지 않죠. 안 돼. 근데 일반 시민들, 그러면- 약자들은 아니, 오죽하겠습니까? 절대 못 견뎌. 그 관점에서 제가 민주당에도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꼭 이런 시점에만 핏대 높여서 얘기를 해요. 심각하다고. 평소에 제가 이런 얘기 할 땐 듣지도 않고요. 저보고 맨날 강성이래요. 이게 근데- 현실입니다. 근데 진짜 여기 봐봐. 5.18은 폭동입니다. 전라 인민공 아니 여기는 피해를 본 곳인데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의한 국가 폭력을 당한 곳인데 이런 나라는 없어. 맞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견들 보니까 뭐 학생들 징계한다고 이게 끝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전 누구도 이거 학생들 징계로 끝난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 기본이지. 네, 기본인데 마치 그냥 그런 주장들을 학생들 어떻게 강하게 처벌하면 끝나는 것처럼 이게 또 비틀어지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처벌도 안 하잖아. 이게 별 문제 없는 게 돼버린다고.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특히 가장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저는 자그마한 동정도 줘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지고 있을 때 이런 짓을 했어도 심각한 거죠. 보시다시피 6대2로 이기고 있던 상황입니다. 콜드게임 얘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에 대놓고 광주 학생들의 멘탈을 짓밟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10대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 어른들이 무책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아까 말씀 주시긴 했으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뭐 과잉 도덕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이게 과연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일까? 우리 부대변인님 계시니까 민주당 내부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들과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나? 제가 7년간 느낀 겁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세게 얘기하죠. 평소에 어떤가? 이런 플랫폼에서 어떤 얘기들이 돌아다니는지 봤나?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좀 어때요 내부에서? 지금은? 아니 근데 저희는 기본적인 의식은 사실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우리가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그건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음. 과잉 도덕주의다. 이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품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뭐 성향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품어줘야지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성하자. 여기 뭐냐면 너무 이거 발끈하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이랑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소에 솔직히 좀 안일했다.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그는 네. 어쨌든 제가 뭐 여기서 그런다 안 그런다. 아, 잘 모른다. 네, 우리 소속 의원들의 마음을 제가 다 모른다로 확인을 못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하시네요. 네. 예.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평론을 하거나 정치하는 분들이 최소한 PD 수첩 1베이지 100 영상이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라도 네. 1시간도 안 되거든요. 이걸 전혀 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다 티가 나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인정합니다. 당사자들이 우리 다 알아요. 알고 부엉이 바위 타령하는 겁니다. 운지 재밌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학생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기성세대들이 나와갖고 몰랐을 거다. 맞아. 그럴 리가 없다. 맞아. 뭐 하자는 거지 도대체? 아, 이게 진짜 마치 자기는 되게 관대한 것처럼 어른스러운 것처럼 아이들은 몰랐을 거죠.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닐 겁니다. 우리의 어른의 책임이죠. 이렇게 한간 소리 한다는 거야. 현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여보다 본 적도 없으면서 맞습니다.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사진으로 연결되는 게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냐? 이게 원래는 수위가 너무 세서 제가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12구 참사 희생자분들 그 깔려서 돌아가셨다고 압력절이라고 조롱하는데 심지어 왼쪽 사진 보시면은 게시일이 10월 30일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부터 조롱하는 게 학습이 된 거예요. 이태원 참사 바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로 다음 날부터 저런 멸칭을 갖다 붙여요. 어휴. 지금 작업 세력이 있다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작업 세력이든 아니든 아니면 사실 더 문제인 거죠. 이미 이걸 학습한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세월호 분들은 이제 그 바다에서 돌아가셨다고 오뎅에 비유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력절 그리고 뭐 폭동절 이런 게 그냥 놀이가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커뮤니티 일각에서 하는 얘기 아니냐 하는데 6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목이 뭐냐면 왼쪽 사진 친구 먹었다. 저 손모양 1배 손모양입니다. 어묵 먹으면서 내가 친구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PD 수첩에 인터뷰할 때 더 기가 막힌데 이후로 그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멘트가 이래요. 죄인이 맞으니까 엄마가 나보고 수긍하라 그랬다. 근데 내가 그런 엄마의 가스라이팅에 당한 게 후회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엄마가 반성하라고 한 예.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예. 반성한 걸 후회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대응 못했다. 내가 재판을 그래서 망친 거다. 그리고 한국 사이트에 글 올린 걸 후회한다. 왜냐면 해외에 올렸으면 안 잡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학생들이요 어리니까 모르겠지라고 얘기하는 동안 이미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있는지 다 합습해놨어요. 더 잘 알아. 더 잘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알아요. 변호사, 뭐 서울대, 그 김현장 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들보다 온라인 세상을 더 잘한다는 더 겁니다. 잘 알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인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영 일베들을 본 거예요. 우르르 몰려온 젊은 일베들을 보면서 올드 일베가 현타가 온 장면입니다. 왜 현타 왔냐? 나 때는 십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 세상에 숨어서 약간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젠 애들이 대놓고 오프라인에서 저러고 있네? 하고 본인이 현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그나마 온라인 일각에 있다 한 줌이다 몇 년 동안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 나온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한 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우리 사회가 서부지법 폭동을 보고 그 기점 이후로는 인식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맞아. 아직까지도 한 줌 얘기가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준희 교수님 지적처럼 나만 아니면 되다 이건. 그것 말고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안 당하니까.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은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데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특히 정치인이면 더더욱 자기가 빌미 줬으니까 그랬겠지. 맞아. 당사자시니까 좀 되게 그런데 그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울 텐데 최욱 자기가 빌미 줬으니까 그렇게 욕 먹겠지 하고 맞아요. 보지도 않아요. 맞아요. 맥락 안 봅니다. 네, 내가 그걸 왜 봐? 맞아요. 괜히 욕 먹는데 내가 나서면 나도 욕 먹는데. 그때 실제로 내 얘기라서 좀 그런데 단 한 명도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예. 그냥 다들 내가 이렇게 모든 언론에 공격당하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지 그 맥락에 대해서 그런 맥락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어요? 저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야, 씨. 저요. 저 다른 방송 가서 얘기했다가 체육 똘만이라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는 그러니까 내가 뭐 억울한 이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 결국 이 똑같은 일을 누가 당할 때 지켜봤던 사람이 똑같이 당한다는 거야. 그렇죠. 나는 이번에 그 이지은 대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누가 이제 그런 걸 당할 때 본인도 무서워서 말을 못했대. 근데 본인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걸로 막 갖다 붙이면서 자기 공격당할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자기도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거.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당하더라 얘기를 하더라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내 얘기라면 내가 얘기하면 좀 이상한 이게 뭐 설득력은 떨어지지. 네. 그래서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몰랐다는 변명이 그러면 최근 이야기인가? 보시면 제가 극히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려고. 맨 위에 기사 보시면 2013년이죠.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몰랐다라고 얘기하고요. 2019년에도 26년에도 이 세 건만 있었던 게 당연히 아니죠. 그러네. 그냥 시점을 보여드리려고 저 세 개 가져온 겁니다. 지금이랑 똑같네. 맨날 몰랐대요. 아주 제가 좋게 해석을 해도요. 2010년 초중반 정도까지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아주 극단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지금 십수년,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몰랐다는 변명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전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이게 뇌를 겨냥한 공격이다.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칼럼들이 올라오더라고요. 10대들 극우몰이하지 말아라. 뭐 멍청하다고 이렇게 몰아가지 말아라. 다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럼 저건 도대체 뭔가? 아이고, 뭔가 그럼 정보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본인도 모르게 합리적이지만 이런데 휩쓸렸다. 아주 좋게 해석해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걸 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저도 당에서 그동안 뭐 홍보 소통이나 디지털 대응이나 여러 역할들을 했었는데 주요 결정권자분들이요. 커뮤니티 글 한 번 안 써본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커뮤니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해봐서 안다. 말하면은 딱 끊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디테일하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지금 이 사태를 여기까지 불러온 결과다. 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게 어떤 또 변명들이 나오냐면 국대가 그 국가대표 장채환 씨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또 다른 국대 선수가 또 일배 논란이 있었죠. 나 국위 선양하느라고 바빴다. 그래서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학이 우선이지 않냐고 얘기하신 분들 그 주장대로 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면요. 그리고 심지어 막 뭐 방송 중에 그냥 생방 중에 막 따귀를 때리고 막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웃자고 한 거다. 유머였다.
유머라는 게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됩니다. 그게 이제 10번 사진하고 연결되는데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방바 해라. 그래서 이 채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박스에 뭐 진지충들 나가라. 불편충들, 예민충들, X선비들 쳐내라. 방송은 재미로 봐야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 호들갑이야. 이 과정에 앞서 말씀드렸던 온갖 혐오, 뭐 허위 사실들이 다 지금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PC주의에 대한 반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적대시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30 요 온라인상에 있는 이 커뮤니티의 그 지지를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저들이 자유 대변해주면 돼요. 제가 저처럼 이런 거 문제 제기 안 하고요. 제가 그럴 수 있지. fem코도 그럴 수 있지. 이런 걸 표현의 자유로 이렇게 대변해주면요. 이준석이랑 똑같은 환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이랑 맞냐 이거죠.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고요. 네. 11번을 보여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인지 보여드리려고 하나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여중생 납치 살해했던 김길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성폭행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개인 방송에서 방송에서? 개인 방송에서요. 심각하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른쪽에 채팅 반응을 일부 가져온 겁니다. 크크크 하고 있죠. 아 진짜네. 네, 신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래도 논란이 되니까 이 플랫폼 자체적으로 영구 정지를 시킵니다. 근데 다시 활동을 재개시켜줘요. 왜? 플랫폼 입장에선 저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그래. 그 과정에 그럼 무슨 인식을 하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대고 저런 걸 막 그냥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저들이 쓰는 어떤 유행어 같은 것들. 그럼 선생님이 당황하는 걸 보고 또 낄낄대는 거죠. 그럼 그게 앞서 보여드렸듯이 미 엑스 놈. 이게 이들 사이에서는 훈장이 되는 거예요. 얘 센스 있다. 얘 용감하다.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거고 12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진짜 심각하네. 반인륜적인 일배식의 워딩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기초수급자 비하 내용 들어있죠. 위안부 얘기 들어있죠.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정치 내부의 이슈로 간 게 아니라 MB 정부 때 시작한 게 게임, 웹툰 등등등 문화적으로 파고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정치, MB 얘기가 나오고 국정원 얘기가 나오면 그냥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움직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틀을 깨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있었던 일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13번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누구랑 연결되냐? 방금 보여드렸던 그 게임 BJ는 이 신남성연대 배인규랑 또 연결됩니다. 그렇게 이제 팬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유입이 되면서 정치적인 성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남성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정치 행보를 보이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22년도에 저한테 공개적으로 협박을 영상을 여러 개를 찍어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승소를 했는데 민사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항소했고요. 지금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그냥 법적 대응하면은 다 되지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그렇게 아니야. 쉽게 안 됩니다. 쉽게 안 돼. 그리고 장사의 신 은현장님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나설 수도 없는데 안 돼. 고소가 만능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일부만 저는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4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그 사이에 고소를 엄청 많이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돈 수천만 원 썼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실제로 재판까지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제가 그 승소를 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사진 보시다시피 DC 인사이드에선 대놓고 저희 어머니에 대한 성기들이까지 치는데 나 안 잡히더라. 나한텐 경찰 연락조차 안 오더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찰 단위에서 검찰로 가는 거 어렵고요. 검찰에서 재판부로 넘어가는 거 더 어렵습니다. 이게 DC 플랫폼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DC 로그인제 얘기도 몇 년째 하는데 안 돼요.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 DC 운영자는 중도다. 그렇게 뭐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계속. 이거를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번 사진 넘어가 보면요. 이게 일배 활동 부류를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심지어 6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됐겠죠. 근데 보시면 돈 받고 활동하는 부류, 잼머니부터 정치적인 신념, 성적인 호기심, 낮은 자존감, 관심 종자, 스트레스 해소, 현실 부적응, 단순 재미, 지인들 영향, 이게 또래 문화죠. 마지막 10번. 일배를 스스로 진짜 혐오하면서도 나는 일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류들. 6년 전에도 이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별거 아니겠지. 그러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분류한 것만 봐도 단순히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랑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너무 암울하고 답답한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아서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10대 초중고 강연을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방송을 나올 때가 아니다. 정치나 시사평론 방송보다는 현장에 가서 일단 큰 틀에서는 4050 학부모님과 교사분들 만나고요. 특히 10대 초중고 학생들을 직접 만납니다. 학생들 만나면 당연히 정치 얘기는 못하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게임이랑 인문학적인 요소들 연결해서 설명하고요. 주위에 잘 알던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듣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실제로 그 참교육을 당했는가 이런 그 인생은 실전이다 할 만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들 중에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학생들 중에도 이제 이 반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요 몇 년 사이에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겠냐. 이사님한테 이제 그 강의 예. 때 물어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들이. 예. 그리고 다 감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은 내가 쓰던 말인데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본다든지.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런 맥락에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법, 제도, 기술, 문화, PR 그리고 뭐 이 전체적인 그 컨트롤 타워도 전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18번 사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중에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냐면 이게 일단 뭔지 설명드릴게요. OODA 루프라고 미 공군 전략가가 만든 의사결정 그 순환 루프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찰을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다시 또 정찰하고 요 루프를 빨리 돌려야 된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이게 제가 스타크래프트 게임할 때 훈련하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이걸 보니까. 그래서 요즘 게이머 출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온라인 대응이 지금 이 RTS 실시간 전략 게임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공격할 대상이 바뀌고 스토리가 바뀌고 계속 움직이는데 우린 그냥 법 하나 만들면 되겠지 하고 방치하잖아요. 그 사이에 온갖 허위 사실과 사실이 섞여서 공격을 하고 커뮤니티를 막 넘나들고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사이버 방어 전략은 RTS 게임에 적용하는 전략 전술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지금 사이버크래프트라는 조직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어려운 얘기네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알아서 이게 뭐 자정작용이 일어나겠지라고 그건 안 생각했지만 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디지털 지도를 만들자. 이것도 원래 제가 2019년 당에 들어갔을 때 한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커뮤니티, 게임 사이트, 뭐 블라인드 이런 데서 각각 무슨 얘기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지를 파악하는 그 안목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능력이 없으면요. 그냥 내가 알던 어떤 정의감, 당위, 뭐 진정성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왜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그렇게 추상적인가? 그럼 안전빵이죠 사실. 저도 그렇지, 그럼 원론적인 안전해. 얘기만 하면 돼요. 어.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만 100번 1000번 하면 되죠. 그러면 욕 안 먹어. 그럼 여기에 100번 1000번 당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진짜 중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렇죠. 이게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뭐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스스로가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또 그 상황을 또 보고 예.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너무 마무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10대 학생들 중에 아직 저기에 그러니까 엄청난 동조 압력을 느끼게 되잖아요. 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은 친구들이 저한테 SOS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추상적으로 막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 진영을 응원하는 1020 학생들, 특히 10대 학생들의 울타리와 동시에 안전한 디지털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거 커뮤니티 하나 만들면 안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작업 세력들이 와서 가면놀이 하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사이버네란 대응을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사람들도 많이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 영상을 제가 봤던데 여기서 볼 줄 몰랐는데 그 MBC에서 만든 피드스튜브의 일베이스백이라는 거 제가 봤거든요. 예. 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뉴 일베가 있고 올드 일베가 있는데 올드 일베가 봤을 때도 뉴 일베가 놀란 너무나도 거야. 무서운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올드맨 그걸 숨어서 있는데 요즘 애들은 완전히 대놓고 하는 거고 그 애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까 애들이 처음에 시작은 생각 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 노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재밌어서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게 친구들도 따라 불러니까 맞아요. 영웅심이 보이고 그래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네. 건지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일베 게시판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교양 있게 생긴 그 여자 강사가 5.18에 대해서 뭐 폭동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거예요. 저 대학 다닐 때 5.18 유적지 해설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사실하고 너무 달라요. 사실 그 5.18 유적지 1호지가 전남대학교 정문입니다. 거기서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논문 다른 해설 그 잘못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가 없는 사람이 봤을 때 믿을 수 있겠다. 너무 착한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나 체계적이야.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가 국민의힘 패널들한테 물어봐서 당신들 일베 들어나 가봤냐고. 그러니까 그들도 안 들어가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본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하나만한 얘기를. 하나만한 얘기. 그러니까 뭐 일베스백이나 여기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렇죠. 거기서 시작해야지 뭐 몇몇 애들의 뭐 치기 어린 장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게 다 꼬여버려요. 진짜 그렇죠. 이 배제고 사태도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욱이 너가 그 우재준이 그 고소를 좀 해라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저와 관련된 거는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비판하니까 좀 가급적 법적으로 좀 가지 않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그럼 제가 오늘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이 얘기는 꼭 전해드려야 될거든요. 일고 출신 야구 선수가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했냐면 광주 제1고 네, 예. 제일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메이저 리거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광주 7입니다. 네, 4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지금 현재 마이너 리그에서 지금 어린 선수들이 뛰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 리그 홈페이지에 가면 광주 7에 대해서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해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에서 어떻게 그 한 학교에서 4명의 메이저 리거를 배출을 했냐. 와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그 광주 7 선수들의 이 경기는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야유를 당해가지고 그날 퍼포먼스를 못 보이면 그 선수가 정말 전 세계적인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뺏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야구의 손흥민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수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구단 갈 때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냐 이 얘기를 꼭 해달라. 그런데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번에 이 사태 내용에 대해서도 그 알 수도 있겠네. 외신을 통해서 그럴 보도가 수도-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 네, 야 네, 그러면 그렇죠. 진짜 대한민국 국격이 뭐가 되냐. 이게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청년 대책이 아닙니다. 청소년 대책이 아니고요. 이거는 해외에서는 이게 안보 문제로 가고 있고요. 정보작전, 군사작전 개념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건 국가 단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20년 갈 수밖에 없는 게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위치상 미국 극우, 일본 극우가 뒷배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힘당이랑 뭐냐 이런 뭐 지지율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걸 꼭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출연자분이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요. 우리 황희도 이사님과는 여기서 빠르게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희도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한때 굉장히 매부쇼에서 자주 뵀었는데 네. 이번에 거의 한 두어 달 만에 뵙는 것 진짜 같습니다.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22대 국회 법사위의 명단에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박은정 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음공주 박은정입니다. 네. 이제 얼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얼음의 계절. 본격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22대 하반기 국회 완전히 기분 잡쳤어요. 왜요? 한동훈 때문에요. 한동훈 들어왔는데 제 옆자리에 왔어요. 왜? 법사위로 갔어요? 아니 의원실? 본회의장에서요. 본회의장에서? 네. 깜짝 놀랐네. 옆자리 잡쳤어. 아니 저 한동훈 저렇게 와가지고 다른 의원들 다 서서 막 인사 축하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게 저 한동훈을 저 다시 본다는 게 너무 기분 잡쳐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축하는 못 해주겠다. 저 악수하시면서? 연전에다가? 악수하면서, 예. 그랬더니 또 막 깐죽거리면서 막 굳이 안 고맙습니다. 해주셔도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그냥 헤어졌는데 옆자리인 거예요. 아 정말 기분 잡쳤습니다. 세상에 뭐 고난도 있는 법. 아 그리고 국민의힘에 제가 경고 드리는데 그 이번에 뭐 장동혁 뭐 대표 체제 뭐 이게 흔들리면서 장동혁 나가고 한동훈 뭐 들어와가지고 보수 재건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행동 대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을 들여가지고 저 당이 저 모양이 됐잖아요. 그렇지. 한동훈 끌어들이면 윤석열 때보다 더 폭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드립니다. 제가 맞아요. 미리.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차별화 전략 쓰는데 차별이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똑같아요. 예, 더 맨날 심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이 막 검사물을 빼려고 뭐 이상한 책 들고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네. 그러니까 윤석열 그 실패에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속지 마십시오. 피로가 그냥 확 풀리네. 기분 잡쳤다는 말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것도 처음이네. 정말 기분 잡쳤어요. 네. 아니 에어컨 꺼도 되겠어요? 시원해. 아니 나는 진짜 그래서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과 맞서 싸운 사람처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게 저로서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피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아는데 다. 일부 그 막 트로트 가수 따라다니는 것처럼 막 따라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네. 국민의힘 보수 제거는 딴 사람 찾아보시라. 딴 사람 말씀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22대 국회 법사위 이제 명단이 나왔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소개를 좀 몇 번만 좀 해주시죠. 위원장은 서용교 의원이고요. 서용교 의원이 돼버렸어요. 네, 서용교 의원 밑에 옆에 보면 박은정 의원 계세요. 박은정 의원님이 이번에 또 네, 저희가 합류를 이제 했습니다. 비교섭 몫으로 네. 두 명이 저하고 손솔 의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손솔 의원도 있고 저 위쪽에 보면 김용민 의원도 있고. 안 될 거라고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긴 한데 김용민 의원이 그 간사가 됐으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했으면 간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의원으로 와가지고 같이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럼 법사위 간사가 누구예요?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를 맡아서 김승원 하게 의원님이 됐습니다. 간사 역할을 한다고 저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박지원 의원도 있고. 박지원 의원님이 이번에 또 함께하네요. 네, 박지원 오. 원장님이 그냥 계속 같이 법사위를 너무 좋아하세요. 원하신 네, 거예요? 원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만주 변호사라고 하시면서 최연장자가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저희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국민의힘 막 반대하고 막 이러면은 안조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조위는 최연장자가 무조건 위원장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소중한 분이에요. 진짜 소중해. 그러네. 근데 다행히도 박지원 의원도 그걸 원해서. 천만다행이네. 다행이네. 잘 됐다 근데. 근데 박지원 원장님이 어제 이제 말씀하시기를 김 씨를 너무 많이 배치해가지고 자리가 저 끝으로 네. 밀려났다. 앞으로 좀 김씨 좀 쏟아내줬으면 좋겠다. 유머가 있으셔. 말씀하셨어요.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네, 순으로 맞습니다. 안나봐. 그러니까 저 뒤에 밀려 계시더라고. 근데 저 첫 일성이 저 말이었어. 김씨 좀 솎아내라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명단이 진짜 국민의힘은 아마 저게 사임을 했고요. 그래요? 그런가요? 의장님께서 강제로 저렇게 우선 배정하셨는데 국민의힘 명단 안 내니까 그래서 배정했는데 아마 사임을 해서 자기들이 다시 명단을 꾸려서 이제 낼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지금 들어와야 돼요, 법사위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법사위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당장 이 검찰 개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요거는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아주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로 윤석열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잘 되지 않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물이 윤석열이야. 네. 그래서 조작 수사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려고 했어. 그리고 결국 내란 일으켰잖아. 네. 극히 일부의 사건을 조작해도, 극히 일부의 사건을 조작해도 대한민국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검찰개혁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자꾸 검찰개혁 이야기만 하냐? 지금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 안 됐으니까요. 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2030은 검찰개혁 관심 없다. 2030은 오직 민생과 경제에만 관심 있다. 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검찰개혁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합니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맞아. 검찰 개혁도 하고 민생 경제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검찰 개혁과 민생 경제가 동떨어져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30 부정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식조사했더니 거의 과반 이상이 2030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관심 없으면 설득도 또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검찰 개혁이 그게 민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김건희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보안청사에 불려가서 예. 소환 당해가지고 핸드폰 뺏기고 조사를 했는지 당했는지 그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 보도만 잠깐 좀 보고 갈게요. 네. 네, 그 2024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얘기를 많이 다뤘었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고 디올백 수수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했어. 맞아요. 그런데 7월 20일에 콜검이라고 해가지고 콜검 이슈 있었죠. 출장 가서 조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었거든요. 특검 가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조사 당일 김건희 변호인 통해 장소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 중앙지검에 모여서 대기하다가 장소를 전달받고 출발했다. 그러니까 권력자인 김건희를 위해서 검찰이 저게 불기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렇게 수사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를 위해서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검찰 이 수사권을 가지고 불려간 거 아닙니까? 소환을 당한. 그래서 우리 헌법상 우리가 기본권, 평등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평등하게 모든 국민이 검찰권 행사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지금 2030 말씀하셨는데 2030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쨌든 공정한 룰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치권에 우리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우리 2030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검찰이라는 이 집단이 검찰 권력이 왜곡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사건을 비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권을 건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 공정한 룰을 적용시키는 이것이 민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 검찰 개혁이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이슈화가 되는 건데 작년에 국회에서 하려고 했어요. 9월 달에.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 9월 달에 검찰개혁 막 법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 만들어서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8개월이 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된 거거든요. 마지막 형사소송법이.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것을 빨리 맞춰야 된다. 국민들이 빨리 왜 안 하냐.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작년에 국회에서 하려고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이다. 이것이.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사실은. 네. 이제 잘하면 되니까요. 이제부터. 네. 시간이 국회에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하여튼 같아요. 방금 이 기사처럼 이런 불공정이 어딨어. 근데 너무 진짜. 불공정하죠.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자 내가 검사야. 내가 검사. 내가 지금 현직 검사라고 생각해봐. 네. 이런 뉴스 나오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죠. 화나고 분노할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조용합니다. 근데 대장동 그 조작 기소, 조작 수사 관련해 갖고 항소 포기할 때 다 들고 일어났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 잣대가 어디가 있냐는 거야. 나는 이 검찰의 이 조직들. 시험 유출로 최근에 네. 감봉 1개월 징계 받았던 네. 그분 한번 이렇게 뭐 게시판에 쓸 법도 한데 조용합니다. 아니 얼마나 이 자기 모욕적이야.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검사 생활 24년 하면서 저렇게 불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당연히 피의자에게요. 없죠. 네. 있으면 안 되죠. 없습니다. 있으면 안 네. 되지. 있으면 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아니 검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로 와.
피의자가 네, 피의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무슨 얘기도 안 해요. 안 하잖아. 핸드폰 폭탄 있을 수 있으니까 제출해. 제출해. 그래서 제출했어 실제로. 검사들이. 그래서 조사하면서 윗선에 보고도 못했어. 공무원증도 반납하고 들어갔죠. 네. 사실 보고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못했다잖아. 네, 그러니까 제출하라고 하니까. 네. 이해하고 갖다 준 거예요. 중앙지검에서 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수사하는지를 몰라갖고 기다렸대 이렇게. 근데 그쪽에서 연락받고 야 이거 왔다. 빨리 가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하면서. 근데 들어갈 때 다 핸드폰 반납하고 들어가고. 이런 참. 그럼 거기 안에 그 김건희 씨가 이러고 딱 있어. 왔어. 왔어요. 그 예상 답변 다 써놨죠? 그대로 가야죠. 아니 내가 검사면 진짜 자존심 상할 것 같거든. 당연하죠. 조용합니다. 저게 저 몇 시간 동안에 도이치하고 명품백 수사를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저거는 불기소를 위해 대충 봐주기 조사를 하고 불기소를 위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저렇게 결합되니까 불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실제로 비슷한 불기소했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김학의 사건. 김학의.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잖아요. 그런데 김학의도 못 알아보고 조사를 막 드립다 하더니 보완 수사죠. 하더니 불기소한 겁니다. 예.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는 한 권력자를 위해서 불기소해줄 수 있는 검찰. 그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게 맞죠. 네. 뭐 실제로 불기소 처분됐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어가지고 다시 수사해가지고 유죄 받았잖아. 두 개 다 유죄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들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검찰은 당연하지. 난 진짜 너무 화가 나. 나 이런 검찰. 아까 민동희 기자님이 언급하신 그 검사 안미연 검사죠? 검사. 우리 저 의원님이랑 또뭐 친분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장관께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포함되어서 할 수도 있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형사적으로 아마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봉 1개월에 그쳤어요. 아니 그게. 아니 그런 굉장히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도 너무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아쉬워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분은 보안 수사권을 굉장히 원하는 분인 것 같은데 저한테 자꾸만 최욱이 너는 반드시 검찰 개혁 된 다음에 비리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구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비리 경찰 그런 거 잡아내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죠. 그렇죠. 예, 누가 뭐 경찰은 반드시 선이라고 누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 오해입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수사기소 분리되면서 검사들이 했던 그 동안의 수사 기능 이 부분이 아마 경찰로 보내지면은 약간의 좀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네. 그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있을 타당한 수 있죠. 우려입니다. 그 네.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국회에서 저희가 법안 심사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해가지고 법안에 만들어 놓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동안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네. 그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 마시라는 부분도 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보안 수사권, 2차 수사권에 관한 이 논쟁은 이미 정부에서는 방침을 정하셨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에 폐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빨리 법안을 처리하는데 7월 중으로 네, 저는 시간이 그런 없습니다. 타임라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과는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법사위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네. 부탁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면서. 일단 이제 국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7월 중으로 저희가 민주당 그 순회 경선이 8월 1일부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게 뭐 법사위가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쉽지 않겠죠. 네. 사실상 지금 법사위의 시간이 4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당정청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확정적으로 잘 마련만 되면은 민주당 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는 빠르게 심사해가지고
가지고 이 법사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면 7월 중으로 법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법사위도 열심히 하겠다. 우리 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막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법사위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응원의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의원 옆자리라 더 힘내주셔야 돼. 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극한 직업이 돼버렸어. 극한 직업이. 예. 자, 빠르게 주식 상황을 좀